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으로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초구의 매매 가격 지수는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성수기로 여겨지는 봄 분양시장이 한산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원인으로 사업 주체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많이 출렁이는 이 부동산 시장은 지난 4일이었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또 한 번 불확실성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6월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정책들이 멈추거나 또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조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지금처럼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다시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오게 될지 그 시장의 향방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2개월 안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통합하고 국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나른한 1시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식사하시고 좀 졸리다 싶을 때 이런 돈이 되는 정보 또 재개발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잠도 많이 깨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다가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돈이 되는 정보 그리고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좀 들어보기에 앞서서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문자 고민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살펴보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뒷번호 922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쭉 길동에 전세로 살면서 2013년부터 서울숲 쌍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도하고 길동의 삼익파크를 매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만약에 매도한다면 세금적인 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쌍용 아파트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쨌든 내 집 하나를 서울숲 쌍용 아파트에서 길동 삼익파크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일단 쌍용 아파트는
13년 취득하셨으면요. 결론적으로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16년에 조정 지역이 새로 생기면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취득하셨으면 2년 거주를 채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13년에 취득하셨다면 요때가 아마 한 5, 6억 정도 됐을 거예요. 5, 6억이고 지금 쌍용 아파트가 한 16억 정도 하기 때문에 한 시세 차익 10억 정도 생겼네요. 요건 비과세로 거주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서 지금 가장 좋은 이슈가 생겼는데요. 성수동은 과거 준공업지 여기 공장이 많았었죠. 70년대. 그러나 이제 다 그런 공장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주거 지역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여기 이 보라색이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근린 상가를 지을 때는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까지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쌍용 아파트 그리고 롯데, 아이파크 그리고 또 여기 힐스테이지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도 다 250%인데요. 이게 상향이 250%까지밖에 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24년 3월에요. 서울시 조례가 다 통과가 되면서 요게 이제 준공업 지역이 아파트가 400%로 허용을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싼 아까 초반에 나온 뉴스에서도 성동구가 지금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이 비싼 성수동에서 재건축 시 150%를 더 지을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이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도하는 것에 이것을 좀 놓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니면 길동에 지금 거주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친인척이 있다든지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서 또 차익으로 또 어디 돈을 융통하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제외한다면 저는 이건 일단 보유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 나온 김에 보자면요. 요 서울숲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요게 97년도 준공이고요. 여기 세대수가 제가 특이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요게 777입니다. 777세대고 그리고 주변에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아이파크 요게 다 02년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힐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지를 런칭을 하면서 1호로 단지 조성을 한 곳이라 굉장히 고급화했고요. 여기가 09년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에서 400%로 앞으로 150%의 버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죠. 여기 트리마제 있고요. 서울숲 아크로가 있고요. 여기 갤러리아 포레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1.3억 이상은 하죠. 평당. 서울숲이 있고 이 중랑천 공원도 다 있고요. 특히 또 여기가 하이브랜드 오늘 브랜드에 대한 또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각축장이 될 겁니다. 아크로, DH, 레미안 등 이런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들어서는 과정에서 150%의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다. 굉장히 그걸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반면에 요 삼익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가든이랑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82년 준공이고요. 요게 지금 시세가 한 34평이 한 12억 정도. 그리고 이제 분담금은 한 3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기 때문에 시공사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우 또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서밋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딱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신동아 아파트가 2년 전에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리티지 자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8억 정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재건축하면 18억 선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이 여기 길동에 사신다 그랬는데 이쪽에 어떤 연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거를 재건축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9호선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뚫리기 때문에 재건축은 여기 4인방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요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왜냐하면 요 또 보이지 않는 사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서울숲 근처에 있는 쌍용 아파트 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잘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또 만약에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길동 보셨던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들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경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재미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언젠가부터 이 아파트에 이 브랜드 서열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브랜드가 참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오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DH가 내 집이 되는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힐스테이츠가 아니라 DH라든지 아니면 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가 내 것이 되는 재개발에 대해서 또 브랜드 조금 설명하면서 또 소액 투자로 25억 아파트 소유하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얘기를 잠깐 짧게 드리면요. 이 민간 분야에서는요. 8, 90년대는 브랜드 자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이름은 그냥 건설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였고요. 또 지역 플러스 여기가 몇 차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브랜드들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다 2000년대 전후로 다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브랜드로 서로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편한 세상이면 이렇게 고급화된 브랜드가 아크로 그리고 힐스테이츠라면 또 DH 그리고 SK뷰 같은 경우 디파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차등화를 두고 아파트 외관에서부터 더 고급화 그리고 커뮤니티 고급화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더 샵 같은 경우는 OTL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푸르지오는 서밋 그리고 롯데캐슬은 르엘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요. 공공 분야도 이런 민간에 따라서 포레스타라든지 포레샤인 그리고 스위시티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입주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 아파트라는 딱지를 지우고 싶어서 하나, 포레나 이거 하나 시공사 하나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발디 이런 식으로 시공사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SH에서는 모집 공고 때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입주한 다음에 80% 동의 걷어서 건축물 대장 자기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바꾼다. 그렇게 입주민 80% 동의가 있을 때는 또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에서도 굉장히 민간 브랜드를 갈망하고 또 이 브랜드가 나중에 가격도 달라지게 할 만큼 이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브랜드의 진화인데요. 요즘에는 대학원생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불어인지 이탈리어인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브랜드로 가고 있다. 굉장히 고도화되는 브랜드 마케팅인데요.
그래서 고학력자도 이해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더샵 포스코의 OTL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H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발음할 때 좀 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또 이 OT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성수, 거기서도 이제 그 장미 아파트도 이제 OTL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OTL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가 생겼고요. 또 최신 트렌드가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DH나 DH 같은 브랜드의 또 단지명까지, 이것을 팬네임이라고 하는데요. 단지명마다 또 달리 이렇게 스페셜하게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옛날 몇 차 수준이 아니라 단지가 있으면 그냥 이름이 다 다르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DH나 아크로를 쓰는데 자이나 레미아는요, 자기네 브랜드가 이미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이, 그러면 헤리티지 자이, 그리고 레미안이면 바로 팬네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케팅도 신경 쓰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DLNC 아크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크로가 그 원래는 주상복합의 2010년 이전에 그런 쓰던 브랜드였는데, 아크로 리버 파크를 쓰면서 이때 런칭을 하면서요, 최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로를. 그리고 그 인기에 덧입어서 리버 뷰도 아크로를 쓰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울숲 아크로도 2008년 당시에 한숲 2편한 세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는 민간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림해서 경마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2017년까지 있다가 나중에 아크로로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대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분양이 좀 있었는데 이게 4,7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때 가격 보시면 지금 굉장히 사고 싶은 사람들 많겠죠. 그러나 그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 아크로로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 시장에 안착을 잘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DH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 또 도전장을 냈는데요.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최근 6년간 계속 이 DH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자,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 클래스트 같은 경우는 반포 1단지 1, 2, 4주구인데요. 뒤에 요 3주구는 레미안이 트리니 1이라고 여기를 뒤에를 수주를 했지만, 이 88대로에서 얼굴마담 되는 이 앞쪽은요 1, 2, 4주구를 DH가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DH 한남 3구역도 DH가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퍼스트 여기도 DH가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보시면 지난주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 삼성 아파트를 이제 레미안이 뜨니까 도색을 새로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가 완전히 외벽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도색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할래도 따라할 수가 없고요. 정말 프리미엄 아파트로 바뀌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DH 르 블랑, 이게 불어입니다. 그래서 더 화이트라는 뜻인데요. 신반포 2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버 뷰, 그래서 요 5차인데요. 신반포 5차 아크로 옆에 요 앞줄에 정말 위치가 좋거든요. 그 여기를 또 아까 DH 1, 2, 4주구와 또 요 신반포 2차가 앞에 이렇게 줄로 서기 때문에 아마 한 4, 5년 후에는 이 DH만 지나가면 보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또 르 블리스라고 과천주공 8구단지에도 수주를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6년간 휩쓸고 다니는데요. 또 대전에 대장 B구역이라고 거기서도 또 런칭을 잘 했습니다. 자, 레미안은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하는 동안
레미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러면서 2015년에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수주를 하면서 그게 이제 원베일리가 됐죠. 그러면서 5년간 여기서 정비 사업에서 발을 뺍니다. 발을 빼면서 우리는 과열 경쟁 수주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DH가 다 할 때 신반포 15차 원 펜타스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복귀하면서요. 이렇게 서서히 이 수주를 늘려 나갔는데요. 좀 콧대가 높던 레미안도 이제 2024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다가 25년에는요. 1분기 때 이미 3조 5천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에 5조가 목표지만 벌써 거의 다 1분기에 3조 5천억을 했는데요. 자, 목표액 5조 원을 잘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레미안이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진격의 레미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주택 사업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남 3구역은 DH였지만 한남 4구역에서 올해 1월 달에 절대 안 뺏겼습니다. 레미안이. 그래서 레미안 글로우 힐즈라는 브랜드를 달고요. 수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방화 6구역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페인어죠. 엘 라비네. 그리고 요거는 송파에 있습니다. 방이역 옆에 한양 3차 송파 대림 가락 요 합쳐서 1,400세대 옆에 붙어 있는 단지인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수주하면서 한 단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이름이 묵직합니다. 레미안 비아체라는 브랜드를 써서 수주를 성공했고요. 또 지난주에 신반포 4차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븐이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이미 목표가 5조지만 3조 5천억을 1분기 내에 끝냈다. 엄청난 지금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레미안은 이런 넥스트 홈이라는 그냥 고급화해서 끝나지 않고 골조를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99.9%가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이런 내부의 벽까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구조를 바꾸거나 리모델링 할 때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9%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라멘 구조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 싸고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장점밖에 없습니다. 라멘 구조는요. 좀 비싼 대신에 내진 설계도 훨씬 강하고 보시다시피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속의 벽을 다 털어내버려도 전혀 구조체로 상관이 없고요. 리모델링 할 때 옆에 이렇게 추가로 모듈화식으로 달고 여기는 철거해도요. 전혀 상관없이 변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골조 자체를 100년 이상 쓸 수 있다. 그래서 더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레미안은 도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홈닉이라는 브랜드를 동원하면서 삼성전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oT라든지 에너지, 이런 소프트웨어, 배송 로봇,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겠다. 완전 1등 굳히기 작전을 가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게 레미안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남 4구역을 올 1월에 수주를 했죠. 하면서 현대를 이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DH가 좋은 데를 다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 아까 1, 2, 4주구잖아요. 요 앞에고 또 신반포 2차를 또 앞쪽에 이렇게 다 가져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레미안 동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전략이 뭐냐면 압구전 재건축과 성수 전략지구 요거 때 수주 때 좀 우위를 점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엔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고가 브랜드 시장이 양극화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2주 동안 걸쳐서 보셨듯이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브랜드가 생기고 정말 초고급의 아파트가 생기는데요. 이제 상급지가요. 그냥 상급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100억 단위가 아니라 200억, 300억으로 가는 그런 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고요.
이런 상급지의 초고급 브랜드, 뭐 라멘 구조라든지 아예 그냥 격이 다른 아파트를 만들 때, 그리고 브랜드까지 고급이다 이랬을 때는 이제 초고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이 초고가가 가격을 형성함으로 하급지는 영향을 어차피 미치지 못할 테고요. 중급지 어느 정도까지는 집값을 자극해서 같이 동방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미보유 건설사들은요, 시장에서 하이엔드 시장은 좀 도태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는 몇몇의 진짜 고급 브랜드들은 또 조합원에서 밀리지 않는 공사비 상승의 가능성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요, 아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남 4구역, 이 한남 4구역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미안 글로우 힐즈 1월 달에 수주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신반포 4차 레미안 해리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개발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랑 헷갈려 하십니다. 주거환경 정비 사업. 자, 이게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판자촌이나 무허가 건물 많은 곳, 아니면 뭐 영등포 쪽방촌 이런 곳에 극도로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런 데는 공공기업이 들어와서 수용을 거친 다음에 민간 아파트가 아닌 공공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로 만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재개발을 착각하셔서 재개발은 별로 안 좋은 것, 그리고 재건축이 옛날부터 비싼 지역에서 계속 비싸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잘 판단을 못 하시는데요. 자,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결과물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미안 글로우 힐즈가 있고요. 해리본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이 사진을 먼저 보시고 어느 지역이 과거 주택가였냐 이러면 못 맞추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빨간 벽돌을 보시면 이게 벽돌이 아니라 금 괴짝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좀 이미지를 많이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노량진입니다. 그래서 2구역이고요. 6구역이고 여기 8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268은 철거가 다 끝났고요. 여기 1구역, 5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5구역인데요. 노량진은요, 일반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8구역 중에 보시다시피 OTL, 드파인, 여기도 이제 OTL로 바뀝니다. OTL, DH, 서밋, 드파인, 아크로. 자,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도요, 옛날에 이거 5천에서 1억이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눈을 키우셔야 이제 앞으로 25억,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30억, 40억 얘기가 나오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평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성공시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용해고 앞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용해고 9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입지가 여기가 제일 좋을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가 2만 평인데요. 자, 여기에 투자를 하실 거면 3억 미만으로 가능하시는 겁니다. 2억대로 가능하신데 이 아파트로 투자를 하실 거면 8억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개발은 무조건 살면서 공부를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문의하셔서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40대에도 해야 되고 50대에도 해야 되고 60대도 안 늦었습니다. 60대도 오늘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레미안 아니면 뭐 DH 이런 아크로 이런 아파트들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공급 방향입니다. 고급 브랜드와 신축이 서울을 계속 시장을 주도할 거고요. 고급 브랜드 전략은 앞으로 계속 고차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층과 조망 중심의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또 단순한 신축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경쟁력, 하이엔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지
소액 투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무조건 소액 투자를 적극 이용하시고 상급지 투자를 통하실 때 상급지 소액 투자의 필수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도 말씀드리고 소액 투자가 2, 3억으로 25억,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상담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매수하기 너무 비싼 이 하이엔드 아파트. 하지만 이 재개발 투자를 잘 한다면 언젠가 나도 내 집이 이 하이엔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만큼 좀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번 시간은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그 개발, 재개발이 어디서 될지, 투자처가 어디인지 그 지역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따뜻한 이제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또 투자해야 되는지 꼭꼭 집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처럼 따뜻한 투자 지역은 어디인지 오늘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지역 입지부터 바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이제 한강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제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하면 이제 천호동이나 명일동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고덕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강동구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제 강동구 고덕동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이나 강남권과 이제 거리가 멀다 뭐 이렇게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고덕 아이파크 등 이제 재건축에 성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신축이고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형이 20억 정도의 시세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초중고 학군도 있고요. 풍부한 녹지 환경도 있고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층은 물론 이제 은퇴 이후 노년층들까지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하철 5호선 이제 고덕역과 상일동역 이렇게 인접을 해 있는데요. 2028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인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인 샘토공원역이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위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고 향후 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입지 여건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강동구 고덕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강동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조금씩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호재들 좀 기다리고 있는지 그 개발 호재도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 개발 호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 영산 개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덕 토평대교 그리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최고의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28년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훈병원역에서 생태공원 사거리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고덕역, 그리고 샘터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 개통이 되고 나면 고덕에서 강남이나 삼성동까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아주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 토평대교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 포천 그리고 아래로는 용인,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어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이나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교통 호재로 강동구에서 강남이나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구리, 용인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지역들까지도 이동성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서 각 지역의 주거나 업무 종사자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좀 흡수가 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동에 위치한 약 7만 평 정도의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단지인데요. 2025년도까지 25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임원진들이나 고소득층 종사자들이 이주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시 최초의 이케아도 이번 달 내로 이제 개점 예정이고요. 이마트나 CGV 등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올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로 9조 원의 경제적 효과랑 무려 3만 8천여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 일대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동북권 새로운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인다는 그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이 비즈밸리 일자리까지 생기면서 이 앞으로 강동이 더 발전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재개발은 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낡은 집이 어떻게 좀 새로운 집으로 바뀌게 될지 이 재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먼저 위치로 말씀을 드리면 고덕동에서 이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노후된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지구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곳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고요.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대부분 이제 해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매우 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추진 중인지 말씀드리면서 노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이제 노후도인데요. 이 부분이 진하면 좀 진할수록 더 오래된 연식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서울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왼쪽은 고덕 1지구, 고덕 1동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매우 넓고요. 노후도 또한 8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동의서 진구를 시작하고 한 5개월 만에 동의율이 60% 이상으로 달성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대파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동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동의서가 빨리 진구가 된 만큼 이곳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잘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된다면 2,000세대 정도로 한 대단지 아파트를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이제 조그만한 고덕 2-2 알파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노후도는 80%로 역시나 굉장히 높고요. 현재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강동구청에서 개발 행위 제한과 지형 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9호선 샘터공항역과도 거리가 좀 있고요. 면적도 좀 작고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보다는 인기가 조금 떨어졌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첫 역세권 재개발로 정비 구역 지정까지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제 과거 고덕 2-1 지구였고요. 현재는 이제 고덕 2동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역시나 노후도는 85%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2024년도 11월 달에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변 동의서를 받아서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사업 현황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2-1 지구도 최근에 동의서 효력이 좀 상실이 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조금 용적률이 좀 낮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반대가 나와서 동의서 효력들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2-2 지구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덕동에 이 앞으로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노후도가 모두 80% 이상이라 얼마나 노후된 지역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실 텐데요. 그 안에서도 90% 넘는 이제 노후도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 미리 언급을 해주셨어요. 좀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예, 제가 오늘 이 지역들 중에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지도상 가운데로 이제 빨간 점선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과거 고덕 2-2 지구였고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먼저 이 지역은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황금노선 9호선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에 매우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고덕 비즈밸리 입주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고덕동에서 가장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금액대 또한 항상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씩은 높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고덕동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매우 투자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째로는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이 정도의 면적에 노후도가 90%인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투자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변 다른 재개발 추진 지역들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성은 매우 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재개발은 다른 재개발과는 좀 다르게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보통 재개발을 좀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지, 그러니까 동의서를 많이 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단독주택주 분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높아서 단독주택주 분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재개발 방식이라는 점이 고덕 2-2 지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이제 통합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운영 기준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면적 제한이 좀 강화돼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좀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체 면적으로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마침 이제 최근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꼭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도 일정 요건을 좀 충족을 하면 충족을 하고요. 역세권 일대라고 한다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좀 해주어서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건은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선도로를 좀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고덕 2-2 지구 같은 경우에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을 합니다. 한번 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도 오히려 면적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500%를 받는다면 꼭 역세권 재개발을 가지 않더라도 신통으로 돌려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이제 재개발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도 여기는 초역세권이라는 이점과 심한 노후도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요. 이 고덕동은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제 한 차례 진행을 했었다가 그 당시에 개발이 안 됐을 때 원래 많은 신축 행위들이 이루어졌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신축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노후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의 땅을 만약에 이제 신축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10세대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집을 작게 지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조금 크게 짓거나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 신축을 하려는 이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산을 해보시고 거의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을 많이 지어야 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많이 신축을 안 했고 그래서 이 노후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는 계속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덕동에는 투자를 하실 물건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덕동에 먼저 한번 조금 선점하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현재도 지금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군, 녹지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을 하고 있고 9호선 샘터공원역 연장 개통 그리고 제2의 중부고속도로인 포천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고덕 비즈밸리 입주 등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인구 증가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노후도 90%로 언젠가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서 용적률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고 사업성도 매우 우수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주분들도 아무래도 다른 재개발 방식으로는 500% 이상의 용적률을 당장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최고의 효율로 개발이 가능할 때 동의가 잘 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직 시작을 많이 안 했을 때 미리 좋은 입지에 선점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추천 지역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 지역을 보면 정말 많은 군데군데 이 재개발 추진하는 현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왜 이 고덕동에 고덕 2-2 지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또 하나 남아있죠. 어느 정도의 예상 투자 금액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할까요, 이사님? 네, 현재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로는요. 이 지역은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5억대 초반 정도였고요. 3룸은 7억대 초반. 6억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축 같은 경우에도 5억대 중반으로 굉장히 낮은 매매가인 곳은 아닙니다.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3룸은 이제 3억대 초반에서 2룸은 2억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거나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좀 작은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험 부담도 좀 줄여야 되고요. 당장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개발이 선정되고 나서 진도가 좀 나가고 나면 투자하신 지역에 정말 마음에 드시면 매도하셔서 큰 평수로 옮기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 재개발 예정지일 때는 좀 작은 거를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임장 조사를 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남들도 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즉 가급적이면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뭐 반지하라든가 뭐 연식이 좀 오래된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요. 아무래도 10년 이외로 엘리베이터 있는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금액도 잘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지에서 임장을 하시다 보면 연식은 좀 많이 오래되고 반지하의 대지 지분이 좀 높아서 평당가가 낮다고 바로 그걸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권리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매겨주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공동주택 가격이라도 좀 열람을 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청약시 무주택자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노리시고 청약은 청약대로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예정지에서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 세금적인 부분, 청약적인 부분의 혜택까지 안고 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자,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김문준 이사의 상담으로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